대기업이 이제 골목 주차장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인 시스템을 내세워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했습니다. 전주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이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원전 2.5기를 대체할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갈등을 빚던 어민들도 민관협의회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과점과 음식점, 슈퍼마켓까지 요즘 지역 경제에 대기업이 손을 뻗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주차장 사업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인 시스템을 내세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도청 앞 상가 건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원래 건물주가 관리하던 주차장이지만 지금은 무인 장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 GS가 24시간 자동화 시스템을 내세워 위탁 운영을 맡은 것입니다. 전주시내 또 다른 주차장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최근 SK그룹 자회사가 만든 무인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무인 이렇게 하다 보면 틀려잖아.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보니까 본 문제도 있고.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기업의 주차장 사업이 전북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GS와 SK 계열사가 위탁 운영하거나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민영 주차장은 30여 곳. 인건비 부담 없이 운영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유지 보수와 방범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확산 요인입니다. 무인화 시스템을 하다 보니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장 매출 해년마다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민이 생계로 하고 있는 떡볶이, 두부 이런 부분까지도 대기업이 지금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주차장까지 대기업이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나라 그리고 이 골목에는 지역 상인들은 아마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고요. 주차장 사업은 별도의 허가 없이 시군 신고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대기업 진출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무인 주차장은 앞으로 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기업 확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기존 가상화폐를 싼 값에 판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았지만 판매한다던 가상화폐가 없어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전주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한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지역에 거래소가 생긴다고 해서 처음 시작은 한 2,5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액으로는 약 4,500만 원 좀 넘어요. 그런데 올해 4월 업체 측이 서울로 이전하겠다는 공지를 띄우면서 투자금 인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지에 서울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 거래소다운 거래소가 되지 못했죠. A씨같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30여 명, 투자액은 무려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 업체가 자체 가상화폐를 출시한 건 지난해 중순쯤으로 이미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발행을 불법으로 보고 자제를 권고한 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계속된다면 거래소, 취급업소의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업체는 기존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는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청약 이벤트를 통해 판매한다던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500개.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업체의 가상화폐 지갑에 있던 이더리움은 절반인 250개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판매할 가상화폐가 부족했는데도 일단 투자금을 챙기고 본 겁니다. 저희들이 없었던 코인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저희들이 이벤트성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있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됐지만 어민들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어민 대표들이 포함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사업 추진 여부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여러 개의 풍력 발전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연말까지 발전기 20기가 세워져 연 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향후 12조 원이 투자돼 원전 2.5기와 맞먹는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창과 부안 해상에 앞으로 480기의 풍력 발전기가 더 들어서야 하지만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민들이 포함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 주민대표와 산업부, 시민단체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기후에너지 산업특위 국회의원 5명은 자문위원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맡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과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모델 개발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수산업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민관협의회의 활동은 오는 12월 종료되고 해상풍력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도 그때 결정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심화하면서 제3지대 창당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꼬인 탓인데 그 중심에 있는 도내 의원들의 선택도 늦어져 총선 구도의 불확실성만 커지게 됐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파행이 한 달 반 넘게 이어지자 징계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는 선도 탈당해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인데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함께해야 할 바른미래당에서 당권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당부터 정상화하자는 요구가 커진 탓입니다. 바른미래당발 제3지대 창당은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은 바른미래당은 자강하고 단합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3지대 합류 세력이 주춤하면서 평화당 비당권파도 탈당부터 감행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그간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예상돼 온 제3지대 창당 시점도 불투명해져 도내 의원들의 선택도 꼬이게 됐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의 형태가 충분히 갖춰지고 또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하는 것을 봐가면서 평화당 안에서도 호남 개혁 세력 중심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공감대는 확고하지만 그 시기는 연말 이후에나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호남 중심의 범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겠다. 워낙 낮은 지지율에 이대로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방법론의 이견으로 내년 도내 총선 구도에 불확실성만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경주 지진이나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방송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가 범람하면서 지역 방송은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 분권과 함께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 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지난 21일 군산에서 머리에 이물질이 박힌 채 배회하던 고양이가 발견 27일 만에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시력을 잃은 고양이의 머리에 박힌 물체는 소형 화살촉으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며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도내 정치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범 기업의 배상 요구에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며 평화당 도당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 70여 명을 만나 이민 생활과 여성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고민을 나눴습니다. 진 장관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잡종 발언과 목포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이주 여성들이 많은 상처를 받은 것 잘 알고 있다며 이주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위탁 운영자인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2주째 연락이 끊겨 있고 피해자 640여 명에 대한 환불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도내 환경민원 발생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전주시가 수소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송천동 호남고속 회차지에 수소 충전소를 연내 완공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수소 시내버스 16대를 도입합니다. 전라북도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국 장수성과의 경제 교류를 본격화했습니다. 도는 장수성과 한중협력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주문화방송과 아리랑 국제방송이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 기획과 방송, 영상 사업 공동 추진, 인력과 시설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 MBC의 우수 콘텐츠를 해외에 공급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에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달아났으며 8년간 호화 도피 생활을 해오다 붙잡혀 공분을 샀습니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안호영 의원 등 도내 정치인들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
전북 중추 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만을 특례시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수도권 도시만 특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감염병 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정원 50명 미만으로 소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1,200여 곳을 대상으로 2, 3개월마다 소독을 추진합니다. 도는 보건소와 함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주 충경로가 차 없는 거리로 바뀝니다. 전주시는 주말인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합니다. 충경로에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설치되며 수공예 시장과 버스킹 공연도 열립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26일까지 장맛비가 예상된다며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도는 또 잦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만큼 산사태와 석축 붕괴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